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시청자 반갑습니다. 저는 차통입니다. 또 이제 제가 강의하는 매주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당일 단타 매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패턴으로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이 자주 보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린 패턴으로 매매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강의 끝까지 집중하셔서 좋은 기술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확률 98%, 평생 써먹는 확률 98% 당일 단타 매매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 총 3가지로 배울 것입니다. 단타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거 제가 몇 가지 말씀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실전 종목들 보면서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말씀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단타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단타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무리 단타라 하더라도 절대 아무거나 막 사시면 안 됩니다. 막 사시면 안 되고 짧게 치고 나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짧게 치기고 나오면 나올수록 종목 발굴과 매매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자, 보시면 왜 그러냐면 당일 단타 같은 경우에는 당일 또는 전날의 시세를 줬던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굉장히 빠르게 큰 손실을 날 수도 있습니다. 또 매매 타임 잘 잡으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단타 매매가 굉장히 리스크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발굴과 매매 타이밍을 굉장히 신경 써가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매할 때 어떻게 하냐? 확률이 높은 패턴들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만약에 확률이 높지 않은 패턴들이 나온다면 저는 과감하게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일마다 매매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워렌 버핏도 매일마다 매매하지 않아요.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매일마다 매매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실험분들은 왜 매일마다 매매하려고 하십니까? 아무리 당일 단타 매매를 하더라도 확률 제가 말씀드린 패턴이 나왔을 때만 매매하고 나오지 않으면 매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에서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체크하고 오늘 바로 이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당일 단타 매매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 장마감 이후에 호재가 나온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해야지만 확률 98% 이상이 될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시간 내에서 그러니까 장마감 이후에 호재가 나가서 시간 내에서 급등하거나 또는 6시 이후에 호재가 나와서 6시 이후에 호재 나와서 시간 내에서 급등하지 못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다음날 시가에서 급등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시가가. 그런 종목에서 어떻게 매매하는 것이냐 이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제 기법은 호재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장마감 또는 6시 이후에 호재가 나와서 다음날 시가부터 갭상승한 종목들만 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날 갭상승한 종목들만 노린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매매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세력들은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하냐면 갭상승 띄우고 나서 음봉 떨어뜨렸다가 그 다음에 올리는 패턴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패턴들을 알아야지만 충분히 엄청나게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어떻게 주가를 만지는지를 모른다면 절대 당일 단타 뭐 단기 수익들 절대 내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바로 실전 예시 보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실전 예시 좀 볼 텐데요. 자, 지금 최근에 제가 MPC를 좀 매매를 했거든요. MPC를 매매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MPC를 이날부터 매매를 했습니다. 이날부터. 근데 우리는 이날도 매매할 수 있어요. 저같이 이런 날에서 매수해서 끌고 간 사람이라면 이제 그냥 수익을 내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때 매수 못 하시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좀 볼 건데 잘 보세요. 자, MPC 같은 경우에 자, 전날 4월 20일 날, 4월 19일 날 뭐가 나왔냐면 폐배터리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호재죠. 왜? 폐배터리에 관련된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폐배터리에 관련된 법안이 없어서 이걸 산업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을 산업으로 이제 인정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큰 호재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요즘의 세력들이 어떻게 그 주가를 올리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요즘 세력들은 호재가 나온 다음날 뭐 한다? 호재가 나온 다음날이 바로 여기에요. 전날 장마감 때 나왔으니까, 장마감 이후에 나왔으니까 호재가 나온 다음날이 바로 여기입니다. 호재가 나온 다음날 갭상승 음봉을 만들면서 절대 급등을 안 시킵니다. 요즘의 세력들은 이래요. 왜냐면 잘 보세요. 뉴스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도 폐배터리 관련된 법안이 나왔다 한다면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세력들은 어떻게 한다? 올리지 않습니다. 세력들의 특성, 기본적으로 개미 투자들과 같이 수익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들은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다 털어버리고 나서 나중에 끌어올리고 나서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세력들은 주가를 어떻게 올리냐, 호재를 띄워놓고 다음날은 갭상승 음봉으로 밀어버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를 털어버립니다. 털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날이나 그 다다음날 급등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매매하는 것이냐, 이때 호재가 나오고 나서 이때 음봉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매매하지 마세요. 매매하지 말고 다음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확인하냐, 10분봉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분봉 보시면, 자, 이날이 바로 이제 음봉이 나온 날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0분봉 상태에서 중요한 라인대를 돌파할 때부터, 그때부터 매매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자, 1차 매수가 바로 여기서 가능했습니다. 여기 만원대 부근에서 매수 가능했고요. 만약에 이때 또 체크하지 못했다 했던 분들은 이렇게 여기 돌파했을 때, 여기 1400원대 여기서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가 어떻게 하죠? 주가는 미치도록 뜁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원래 19일날 호재가 나오고 나서요, 20일날 이렇게 흐름 만들었어요. 이런 흐름 만들면 개인 투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뭐야,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네, LIC 하면서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초짜 개인 투자분들 털어버려야지만 그 다음날 올리기가 쉬워요. 왜? 초짜 개인 투자들은 한 2~3%만 딱 오르면은 또 패대기 쳐버린단 말이에요. 또 4~5% 오르면 또 패대기 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더 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싸게 지금 털어라 이거예요. 털고 나서 다음날 돌파시키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잘 보세요. MPC 같은 경우에 예시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시 MPC로 예시를 좀 드릴 텐데, 자, 19일에 호재가 나왔습니다. 어떤 호재? 폐배터리 관련된 호재. 법안을 만들겠다는 이슈 나오고 나서 20일날 갭상승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죠? 호재는 호재인데 왜 안 올라가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뭐 하냐? 갭상승 음봉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10분 봉상 10분 봉상에서 중요한 라인을 돌파할 때부터 우리는 공략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호재가 나와 있어야 돼요. 호재. 그리고 갭상승 음봉이 나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10분 봉상 중요한 라인대를 돌파할 때부터 공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호재 나왔고요. 호재 나오고 나서 갭상승 기분이 떨어졌죠. 그 다음 중요한 라인대를 돌파하는 이런 시점 바로 공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는 확 뛰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매매를 한다면 당일 단타 매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한신기계라는 종목을 좀 볼 텐데 잘 보세요.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 언제냐? 3월 10일. 자, 3월 10일이 무슨 달이냐? 잘 보세요. 예시 두 번째. 3월 10일이 무슨 날이냐? 대선 다음 날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당선인이 밀고 있던 그런 이제 원정 관련주가 급등하겠구나 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갭상승 음봉 떨어졌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의 생각하는 그런 흐름들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들이 생각하는 흐름들보다 한번 약간 돌려서 이제 주가를 급등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갭상승 음봉 딱 떨어뜨리면서 일반 개인 투자분들, 뭣도 모르는 개인 투자분들을 전부 다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다음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보이시죠? 저렇게 갭상승 호재 나오고 나서 갭상승 음봉 나오고 나서 뭐 하면 된다? 10분 봉상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굳이 갭상승 음봉 나올 때 공략 안 해도 돼요. 보세요. 자, 중요한 라인대를 제가 그었습니다. 중요한 라인대 그으니까 어때요? 이런 중요한 라인대를 돌파한 이 시점. 이 시점부터 공략하면 된단 말이에요. 또는 여기 위에 돌파했을 때 이때부터 공략하시면 돼요. 이 종가 때부터. 보이시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된다? 바로 상한가를 친다. 이렇게. 다음날 갭까지 먹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미쳤죠? 그러니까 요즘에 호재가 나온 상태에서는 어떻게 올린다? 자, 39% 올라갔습니다. 이틀 만에. 호재가 나온 상태에서 당일날 올리지 않고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올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호재가 장마감 이후에 호재가 나온 상태여야 되고, 이 호재라는 것은 시간 동안 호재가 나오든지 아니면 시간의 종료 이후 호재가 나오든지 일단 시간의 상승이 나오든지 또는 시간의 종료 이후에는 상승이 안 나오겠죠. 그런 호재가 나온 상태에서 다음날 갭상승 음봉이 나온 음봉으로 마감된 종목에서 매매를 한다. 어떻게? 세 번째, 그 다음날 음봉 다음날 10분 봉상 중요한 라인을 돌파할 때부터 매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세요. 이때 호재 나오고 나서 이날 급등시켰죠. 그 다음 미치도록 급등시켜 버렸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보세요. 이렇게 상한가 친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한가 친 종목들. 그러면 이런 상한가 친 종목들은 왜 상한가를 쳤는가? 이런 것들 분석해 봐야 돼요. 왜 상한가를 쳤는가? 그래서 좋은 이슈가 나온 상태라면 뭐 하면 된다? 다음날 갭상승 음봉까지 기다리고 나서 그 다음날 매매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
꼭 여러 번 보시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확률 높은 매매 기법이 여러 가지 있으면 그 방법대로만 매매하면 되고 그 패턴에 걸리지 않은 날은 매매를 안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당일 단타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매매를 확실할 때만 하는 것이고 확실하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많은 분들 이 동영상 보시면서 정말 큰 수익들 내시기 바라겠고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